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제 뭐 4일간의 연휴가 좀 끝나고 오늘 이제 또 장이 열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되게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좀 쉬다 오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또 쉬는 기간 동안 변수가 워낙 많아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잘 끝났죠. 뭐 상대적으로 좋았고, 자, 오늘 미국 증시 상황하고 그 다음에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바글로벌 상장한다고 하죠. 관련해서 저희가 또 그 카드 뉴스로 지난주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미국 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요 부분하고요. 또 우리가 쉬는 동안 있었던 일들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만요. 이거 했는데 왜 여기 또 있죠? 네. 그리고 중국, 미국과 무역 협상 이제 그 시작한다고 발표가 됐고, 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 서명 중지해서 오늘 아침 원전주가 급락했죠. 많이 회복은 됐지만 체코 법원이 이제 프랑스가 제기한 원전 계약 서명하는 거 그거 이제 인용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주가에는 안 좋았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가 새 진료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미국 빅테크 자본 지출, 반도체 얘기입니다. 화장품 업종에 올해 투자하기 좋은 이유, 컨테이너선, 현대미포. 근데 요건 꼭 뭐 요 내용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멘트가 좀 괜찮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하나솔루션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반등, 항공주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랜만에 정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팔란티어, 삼성전자, DLNC, 아바코, JBIP엔터, 전자공시는 현대미포, 도이치모터스고요. 오늘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SM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88억을 예상했는데 무려 413억 나왔고, MC넥스는 영업이익이 209억으로 뭐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MC넥스나 PI 첨단 소재는 그 스마트폰 관련 기업인데 이게 혹시나 이제 관세 때문에 미리 선주문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또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숫자는 좋지만 일단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된 기업 중에서 요 세 개 기업의 실적이 괜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고요. 그 지난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5월 5일 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이제 요거 5월 2일이죠. 미국 기준으로. 예, 그때 미국이 급등했어요. 되게 분위기 좋았고, 당시에 그 금리도 좀 올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미국은 9일 연속 올랐고요. 고용이 탄탄했고, 10년물 금리도 튀었고, 환율이 그날 급락을 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지금 죄송합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17만 7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4.2%,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그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이 좀 증가했던 이유는 그 일부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수입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고용일 가능성이 높대요. 창고 운송업 있죠. 요거 고용이 2만 9천 개나 좀 증가했던 게 가장 큰 이제 고용 그 호조의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방정부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는데 아직은 대규모 감원 조치가 실제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됐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반영이 될 텐데 아마 하반기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에 반영되는 시점이 가을 이후가 될 거래요. 그러면은 결국 가을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정부의 그 고용 감소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또 트럼프의 국경 정책, 이민이 좀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노동력 부족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고용조사는 이제 상호관세 발표 한 두 주 만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그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과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부분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 지표의 관세가 반영되려면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은 아무튼 낮아졌어요.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59%에서 36%로 감소했습니다. 미중 분위기는 뭐 왔다 갔다 해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당시에는 또 썩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날은 지난 금요일은 좋았고 애플은 안 좋았고요. 팔란티어는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5월 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졌고 미국 증시가 9일 연속 상승 이후 좀 차익 매물 출회됐고요. 아직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었고 사우디가 이제 증상 결정을 했죠. 오펙 플러스가 6월 원유 생산량은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그렇다고 유가가 더 빠진 건 아닌데 증산이 시작이 된 거죠. 대만 달러가 폭등했고요. 뭐 미국이 환율 협상 요구했다. 대만 정부는 뭐 미국과 환율 문제 논의하지 않았다. 근데 제일 큰 건 달러가 안 좋아요.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대만의 보험사들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대요. 미국 국채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이 미국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던지니까 달러를 판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대만 달러는 반대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 판 돈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대만 보험사들이. 그럼 우리나라 원화를 사면 우리나라 원화 오르니까 환율은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에서 환율 절상 요구한 거 아니냐. 대만한테도 우리나라한테도 환율을 일정 부분 올려라. 그럼 달러는 더 약해지겠죠. 아마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트럼프가 요구한 거 아니냐. 환율 올려. 그러니까 이 너희 나라 통화 가치 올려. 원화 올려. 뭐 대만 달러 올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1370원까지 갔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일단 뭐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물가 있죠. 지불 가격. 요게 60.9에서 65.1로 이게 지불 가격이 자꾸 올라요. 이건 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관세 우려 때문에 물가 상승이 좀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은 그렇게 그 제조업만큼은 관세 영향을 좀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배송 시간이 증가하고 비용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요.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17개 나라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뭐 이번 주 안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도 진전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워런 버핏은 은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버크셔에서의 주가는 그날 급락했고 아쉽죠. CEO에서 올해까지만 하고 물러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대부분 빠졌고 애플이 참 안 좋아요. 애플이 이틀 연속 3% 급락했고요. 버크셔에서의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여러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안 좋았죠. 미국 증시가 좀 비교적 많이 빠졌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2조 안에 의약품에 관세 때리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거죠. 이게 좀 있었고 중국 증시는 몇 주 안에 미중이 협상을 시작할 거라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 때문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중국은 열었거든요. 중국 증시는 급등했고 테슬라는 영국과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가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관세부가 우려해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지난주까지 랠리 이어가다 이제 이틀째 좀 쉬어갔고 트럼프가 다시 이제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랑 만나기 전에도 관세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엄포로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FOMC 금리 결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좀 이제 다가오면서 투자들의 관망 심리도 좀 짙어진 상황이고 이번 FOMC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지만 동결할 거예요. 근데 6월에 할지 7월에 인하할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이제 연준 의장이 오늘 연설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도 그냥 말을 좀 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틀간 이제 하락하면서 3일 동안 우리가 뭐 이제 미국 증시 못 봤잖아요. 그게 이제 3일 동안 다 합치면 나스닥
S&P 지수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뭐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부가 한다고 했고, 이번 주에 일본 무역협상 결과가, 재무장관은 이번 주에, 일본은 아니고요. 일부 무역협상 결과가 이제 발표될 수 있다. 18개 파트너 중에 17개가 이제 아마 협상 중이니까 곧 나올 것 같고, 중국과 협상은 이제 곧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만 달러가 지금 이렇게 빠졌다는 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만 달러가 폭등했는데 지금 88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미국채를 7,670억 달러 갖고 있던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 빠지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일부 팔았다. 그게 물량이 적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만 달러를 사들였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강해지겠죠. 또 미국이 환율 절상, 무역 전쟁 때문에 환율 좀 올려라 하니까 환율을 올린다는 게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너네 대만 달러 가치를 올려.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대만 환율이 급등하니까 우리나라가 대만 환율은 아니고 달러 급등이죠. 대만 달러 급등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동반해서 급등해버렸어요. 1370원대까지. 네. 한국은 경기 부진으로 추경 확대 가능성도 높고 금리 인하도 성장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주가 유독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은 말씀드렸고, 압도적인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사임을 하죠. 그 60년 동안 이끌었는데 수익률이 550만 %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같은 기간 배당금 포함한 S&P 지수는 39,000%인데 어쨌든 버크셔에서의 연평균 수익률은 일단 그 19.9%,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4%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연간 20%씩 꾸준히 번 거예요. 그리고 지수 수익률을 하회한 경우는 2번밖에 없고요. 현재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액도 상당히 많고 많은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 아무튼 안타깝게도 워런 버핏은 은퇴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이유 이제 뭐냐면, 르네상스 매크로의 경제학자가 일단 민간 산업의 임금 상승률 있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소비 여력이 커지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어렵죠. 기업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근데 임금 상승률이 기준금리 상승률보다 낮게 들어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최근에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여기 옅은 파란색이 보시면 그 급격하게 꺾여버렸죠. 이 진한 검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예, 요 밑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 임금 상승률이 기준금리 상승률을 못 쫓아가는 거죠. 소비가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무조건 뭐 이제 경기 침체 옵니다. 그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오는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좀 빠졌고요. 뭐 영국에서 신차 판매가 마이너스 62%나 급락을 했고, BYD는 605%나 급증했어요. BYD가 너무 잘 팔고 테슬라는 잘 안 되면, 독일도 마찬가지. 팔란티언 너무 좋았는데 실적이, 다만 너무 올랐다. 예, PBR이 매출의 56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56배 정도 된대요, 지금 주가가. 지금의 기업 가치는 뭐 비합리적이다. 예, 이런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진 이유는 어쨌든 그동안 좀 주가 좋았던 데다가, 예, 어쨌든 지금 비싸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용하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AMD는 뭐 장 마감 후에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포드도 2.65% 올랐는데 실적도 괜찮았고요. 미국 비중이 높다는 게 좀 장점이죠. 필립스는 유럽의 가전제품, 의료기기 회사인데 관세 문제로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라이릴리 의약품 관세부가 우려로 좀 안 좋았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제 그 전력 관련된 기업인데 AI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건설 가속화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대요. 이런 소식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회사 이제 주로 원자력이 좀 주력 중에 하나죠.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네.
그리고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대만 달러와 원화가 동반급등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좀 가장 큰 이슈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자산 가치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호재예요. 너무 빨리 내려와서 그게 좀 약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너무 약했죠, 통화 가치가. 근데 급등했다는 건 증시엔 긍정적이고, 오펙 플러스가 증상하는 것도 우리나라 호재죠. 우리는 유가 떨어질 때 좋았어요, 성과가. 한국은. 이 사우디가 증상 결정을 했어요. 이건 구조적이죠.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 이거는 국내 금리, 물가 안정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가 얘기한 거 보면, 트럼프는 해외 수입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리겠다. 2조 원의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 중국과는 아직 협상 시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했고, 스콧 베센트는 그러니까 이 해외 수입 영화까지 관세 때리는 건 좀 너무 심하죠. 중국과 협상도 안 했대요. 근데 왜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꾸. 중국과 뭐 시진핑하고 통화했다면서요. 뭐 한 거에 없어요. 스콧 베센트도 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중국과 아직은 협상한 게 없다. 근데 이번 주에 아마 중국과 만나나 봐요, 저 스위스에서. 그리고 중국 외에 17개 무역 파트너와 좀 좋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합니다. 또 워런 버핏은 은퇴를 선언했고요. 60년간 이끌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록적인 수치를 냈고, 뭐라고 했냐면 무역 관세는 전쟁 행위다. 무역은 무기가 돼서 안 된다. 나머지 세계가 더 번영할수록 미국은 더 좋고 안전해질 거다. 75억 명이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3억 명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엔 큰 실수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나는 일본과 우리가 소유한 5개 무역회사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향후 50년 동안 이 회사들을 매각할 계획이, 일본도 매각할 계획이 없대요. 일본 상사를. 그런 좀 내용을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결제 강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앱스토어 안에서만 결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소송에서 져서 이제 애플 외부로 결제를 빼요. 빼서 또 이 거래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트나이트란 게임 만든 에픽 시스템이 그걸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 만들어서 거기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 안 내도 돼요. 애플이 수취하는 게 30%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애플이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수료를 인하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 인하하면 게임주한테 좋죠. 게임주들 수수료 비용이 축소되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라인업이 출시가 이제 변경되는데 내년에 아무튼 폴더블 아이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 밸류체인도 계속 좀 봐야 되겠고,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4월 말까지 500원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4월까지 찾은. 그러니까 지금 명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도 증가하니까 특히 피부과 결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창용 총재가 이 내용은 저희 다 투원투게더에 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더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했어요. 기준금리 예상보다 더 낮출 이유가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국내 정치 상황이 소비만이 아니라 투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 따른 뭐 경기 부양책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추경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또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추경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아시아 통화 강세 배경은 미국이 개별 국가 만나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야 너네 통화가치 올려. 대만한테 올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중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결론은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기존의 2.25%에서 2%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도 제기됐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국은행은 생각보다 더 금리를 많이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미국과 무역 협상 시작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는 조금 발표를 했는데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보자고요. 이게 머리펑 부총리하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 만나면 협상을 할 거니까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도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 체코 법원이 원정계약 서명 중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프랑스 원전 기업이 자꾸 딴지거려요.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끝나니까 여기서 또 걸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가져가니까 이게 규모가 26조고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유럽인데 왜 우리를 놔두고 한국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래서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체코에 이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5월 7일 날 하기로 하고 그 안덕근 그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이게 보도가 됐나 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체코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일단은 소송, 너네가 프랑스가 건 소송 우리가 받아들여줄게.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지금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체코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무시하고 할지. 근데 어쨌든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랑 하고 싶은 게 가격이 저렴하고 프랑스보다 납기일을 잘 지켜요. 여러모로해서 유리한데 한국 가는 게 그래서 이 체코 정부 입장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본 판결이 이제 아마 나올 때까지는 아마 소송을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 어쨌든 체코 측에서는 EDF 소송, 그러니까 프랑스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연된 거잖아요. 급한데. 그래서 어쨌든 원전주한테 부담스러운 악재지만 저는 이게 방향을 안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한국이 그만큼 이걸 소송을 찾고 건다는 건 한국을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딴지 걸고 싶고. 자기네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좀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에이, 체코 포기하고 우리 딴 데 가자. 이러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자꾸 여기에 미련 같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급한 거고 그만큼 한국의 원전 그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원전의 최대 악재는 혹시라도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이 또 탈원전으로 가는 거 이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분위기가. 그것만 아니라면 원전주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원전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원전주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고 정책금리를 동시에 이제 인하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는 너무 안 좋으니까 둘 다 내렸는데 기준금리 낮추고 지급준비율도 같이 낮췄어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그거죠. 이제 은행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예금을 예치하잖아요. 여러분이 100원 주면 여러분이 이제 90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예금을 받고 은행이 90원을 갖고 있고요. 10원을 저기 중앙은행에 맡겨야 돼요. 10원 맡기면 거의 이자 줍니다. 이 이자를 낮춰요. 무슨 얘기예요? 이 이자를 낮추면 은행들이 그 중앙은행에 이걸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이제 이자가 낮으니까 이자를 높게 주면 거기에 자꾸 예치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지급준비율 금리를 딱 낮춰버리면 이 은행들이 이 중앙은행에 있는 돈을 빼려고 그러겠죠. 거기 있어봐야 이자 많이 안 주니까.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준율 인하하고 이제 기준금리 같이 인하했다. 중국 정부가 어쨌든 올해만큼은 적극적으로 그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 한번 점검해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게 국제금융센터 자료인데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1분기 대비 최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연말에 0.24%포인트가 오를 거래요. 물가가. 그러니까 환율 오르면 당연히 물가 오르겠죠. 근데 1,400원 이하로 지금 급락했죠. 그러면 2분기부터 물가가 하락해서 지금 유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물가 떨어지겠죠. 이 물가는 관세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관세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지. 그래서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뭐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외국 제품에 뭐 관세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는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년에까지 이제 물가 하방하면 물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기업들 비용 줄고요. 또 소비자들도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그냥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 괜찮아요. 예, 다만 수출한테는 좀 피해가 가지만요. 일부. 그리고 미국이 대중국 수입 대책 가능성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에 52.2%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비해 가격이 0에서 50%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절반이 그 다른 국가에서 또 수입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면 중국 제품이 0에서 50% 정도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굉장히 싼 거고 그 중에 21%는 50% 이상 더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양말을 수입해 오는데 베트남에서 양말 100원, 중국에서 100원 뭐 이렇다고 치면 중국 제품이 뭐 일부는 50원이란 얘기예요. 베트남이 100원이면 그러니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걸 이제 비교를 그냥 예시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되는 게 물가를 안정화시킨 요인이죠. 사실 미국 물가가 지난 몇십 년간 한 10년간 안정화됐던 게 코로나 이전에 되게 안정감 물가가 안 올라요. 그 이후에 큰 역할을 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물건을 싸게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낮은 물가에서 저금리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해서 돈 번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도 있어요. 사실 중국이 싸게 공급하니까. 근데 지금 그걸 깨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중국은 낮은 가격의 제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품질도 괜찮아요. 정말 이제 중국산 제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까지도 이제 잘 만드니까. 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제품을 아이 뭐 중국 그 짝퉁 이미지에다가 뭐 중국 아이 그냥 싼 맛에 쓰지 막 약간 품질은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대체제를 어디서 찾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거 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쌉니다.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비싸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가성비에선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품질은 우리가 더 좋지만 가격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가성비가 좋은 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 수입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 수입품이 있어요. 중국을 대체하는 그거 찾아도 높은 가격에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이렇게 오를 걸로. 네. 오른쪽은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입니다. 점점 이게 최근 전망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높게 전망하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물가의 관세는 부담이 된다. 한국은 반대로 지금 환율 떨어져서 물가가 낮아질 수 있고. 자, 그래 달바 글로벌 아시죠? 네, 달바 글로벌 잠깐만요. 저희 이제 LS증권 한 번씩 WTS 보여드리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달바 글로벌 한번 쳐볼게요. 달바라고 나오네.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 이슈예요. 이슈. 주간. 죄송합니다. 저 어디 갔더라? 종목 톡톡 맞아. 종목 여기 있습니다. 이슈가 아니라 신규 상장. 죄송합니다. 달바 글로벌 KBT 5월 2일 날 올린 겁니다. 그때 제가 못 보여드려가지고 네,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달바 글로벌이 이제 상장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정말 그러니까 괜찮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그 IPO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이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은 승무원 미스트로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선크림. 그래서 단기간 급성장한 K뷰티 신흥 강자고요.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적 판매량이 무려 5천만 장. 더블 세럼 앤 크림, 비건 더블 크림, 그라인딩 팩트, 그라인딩 다이얼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이제 제품들이 히트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21년에 692억인데 3년 만에 3천억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무려 600억 가까이 됩니다. 기록적인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미스트가 제일 인기가 많고 선케어 제품. 네, 가성비도 좋고 또 일부는 프리미엄 제품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내 대표 브랜드 대비해서도 비싼 제품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써서도 성공을 하고 있고 이 반성현 대표가 되게
유명하시죠. 글로벌 컨설팅 회사 다니다가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월급도 못 줬대요, 직원들. 이게 만들어 봤는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후에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균형 있는 지역별 매출을 보유한 점이 강점이고, 러시아 매출이 월급을 안 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럼 월급을 이제 못 줄 정도는 아니고 그 대출 받아서 그죠. 그 기사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지급했죠. 월급 안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정도로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는 뭐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달하는 공모자금 대부분은 해외 시장에 투자한다. 공략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수요 측이 이제 오늘 끝나고요. 조만간 공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채 상당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청약일은 5월 9일부터 12일이니까 이제 언제죠?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요건 뭐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청약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대한당뇨병학회가 새 진료 지침 발표했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메트포르민을 우선 사용을 했는데 요거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경구용 있죠. 이제 먹는 그런 이제 형태고, 혈당을 이제 줄여주는 거예요. 강화제,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2형 당뇨 환자 1차 치료제로 공고를 해왔는데 요걸 좀 이제 제외하겠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동안 75년간 당뇨병 치료하면 기본이 요건데 요걸 제외하겠다는 건, 왜냐하면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젊은 환자는 대사 과잉 상태인데 노인 환자는 에너지 부족 상태로 메트포르민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을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한다는 항목을 없애버리고 환자에 맞춰서 하자. 환자한테 맞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투여하자.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연소결당 측정기 사용도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결당 측정기는 이제 계속해서 내 혈당 체크하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24시간 내내. 그래서 요거를 좀 공고하는 거.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아이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좀 변화는 요런 이제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한테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가 꽤 많은데 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반도체는 이번에 확정된 건 뭐죠? 미국 빅테크들은 자본 지출 늘립니다. 상향 조정했어요. 올해 5%, 내년에 4%. 지출 줄까 걱정했는데 모두 다 상향 조정했어요. 요게 팩트죠. 그런데도 반도체 안 가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긍정적이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았다라고 논란이 있었죠. 이거 좀 줄이는 거 아니냐. 근데 여전히 수요가 많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추론 영역으로 이제 가거든요. 추론은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 항목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여기 강점이 누구죠? 아까 라이브 할 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주문형 반도체가 핵심이고, 예, 이쪽 산업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 때문에 중국은 자기네가 이제 직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는 미국 기업들한테 좀 안 좋죠. 네, 그건 좀 불편한 이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은 어쨌든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자본 지출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상향 조정됐죠. 이제 올해 25년도 여기 5% 요 네모가 조금 올라간 거죠. 기존보다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향했는데도 주가들이 부진한 이유는 성장률이 꺾이잖아요. 52, 33, 내년에 8% 성장률이죠.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자본 지출들 데이터 센터 늘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확 꼬꾸라시죠. 마이너스도 가요. 또 성장했다가 이거 반복됩니다. 이렇게 고성장하면 꺾여요. 결국엔 성장률이. 그걸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향은 했지만 주는 것보단 낫죠. 당연히 주는 것보단 낫지만 어쨌든 이제 성장률이 둔화돼서 주가가 좀 모멘텀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핵심은 지출은 늘어난다. 요 기본 가정은 좀 맞고요. 화장품은 이제 박종대 연구원이 매주 써주시는데 LG생활건강도 중국 사업 불확실성 많이 해소됐고 북미하고 일본 매출이 좀 늘고 있어요. 힌스와 닥터그루트라는 이제 그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뭐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힌스는 세 자릿수 성장하면서 일본 성장 주도했고 닥터그루트는 미국. 예. 아모레퍼시픽은 뭐 K뷰티 큰형님이 복귀했죠. 그래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코스RX도 이익률 회복, 중국 사업 흑자 전환. 그리고 대미국 관세 부과에도 국내 화장품 수출은 6% 증가했고 유럽이 요즘에 좋아요. 유럽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4월 때는 42. 이 실리콘2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유럽 담당이거든요. 유럽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폴란드 같은 게. 그래서 여기 수출이 지난 3월 처음 2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매월 100%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우리가 이제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유럽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리콘2, APR,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상장하는 달바글로벌, 그 다음에 중국도 회복되고 있죠. 팔로워 1억 명의 중국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한류 열풍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이 주목받았대요. 근데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실용성과 성분 안정성, 기능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한류 열풍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정말 제품만으로도 예, 쓸만하다, 인기가 있다. 이걸 좀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화장품 투자하기 좋은 이유는 큰 종목들이 좋아요. 이러면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업종 전체가 이제 시총이 커지니까. 중소형주가 작년에 좋았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기 좀 어렵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냉철해졌습니다. 예, 작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실리콘2 APR에 열광했지만 그게 밸류를 높였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성장률이 꺾이니까 막 주가 빠지기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가 또 싸졌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편하다는 거죠. 이제 실적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올해 화장품 투자하기는 뭐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알령 이제 한알령이 해제됐니 마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중국에서는 또 뭐 한알령 아직은 좀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죠. 근데 언급은 안 해요. 한알령 한 적이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근데 그 말은 안 했지만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해제되려면 이 조건이 있대요. 이 조건을 보면 아직 해제가 안 된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확신하려면 이게 지인의 연구원이 잘 써주셨어요. 1만 명 이상은 돼야 된대요. 공연장이. 특정 K-pop 아티스트 단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BTS가 1만 명. 근데 이번에 이펙스라는 이제 그룹이 했잖아요. 여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한한령 해제됐다고 좀 보기 어렵고, 물론 의미는 있어요. 한국 국적의 K-팝 아티스트가 단독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규모가 좀 작아요. 그리고 근데 1만 명 이상은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영방송의 한국 연예인 출연식,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5월 2일 날 한국 가수들 초청. 근데 이거 부인해버렸죠. 아니다, 뭐 우리 그런 적 없다.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드라마 같은 경우 아이치, 바이두, 텐센트 비디오가 중국 OTT에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여기에 드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이거 심의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올라갔다는 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좀 되면, 네, 사실상 이제 한한령 해제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제는 좀 돼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조금씩은, 완전 해제까지는 조금 더, 이 셋 중에 하나가 아직 된 건 없잖아요. 좀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어요. 저도 결국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한한령 이슈가 오히려 실망으로 다가와서 주가 빠지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엔터 업종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이 열리고 그다음 콘서트 할 때 굿즈 판매, OTT한 광고,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광고죠.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의 어떤 이제 가입자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한한령 해제는 이 조건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주도 뭐 이렇게 내용은 이제 좀 제가 그 중에 인상적인 것만 가져온 게 뭐냐면, 최강시영 의원님의 이제 보고서 중에 포튼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이 LNG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제 2025년부터 미국 건조 LNG선이 수출의 1%를 차지하고 2040년 후반에는 15%가 미국 LNG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LNG 선박이 15%를 그 수출을 좀 담당하겠다. 이 정책이나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페라리 만들려고 하는 거래요. 미국에서 페라리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페라리는 어디죠? 이탈리아. 그죠? 예. 거기서만 거의 생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강요하는 거랑 같아요. 미국에서 페라리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만들 수 있겠죠. 예. 다 갖다 이제, 근데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LNG선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니, 조선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조선업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력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인력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3년 전에 기억나세요? 22년도에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예, 거기 근무할.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급하게 채용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업무 이제 하는데 좀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젠 정상화 됐죠, 다. 그것도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인건비 자체가 비싸요.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인들한테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인들한테 일자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일자리가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자가 미국의 조선소 가서 일을 해요. 그럼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가서 해요. 비싼 임금 받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건 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어쨌든 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조선주한테는 긍정적이긴 한데, 미국에서 LNG 선박 만드는 건 뭐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쪽은 이것도 좀 내용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왜 올랐는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TPO 때문이에요. TPO가 뭐냐면 제3자. 예, 제3자방.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이 거기 정수기 많이들 지금 집집마다 거의 갖고 계시잖아요. 뭐 저도 있어요. 저는 이제 코웨이 거 쓰는데, 예, 그게 렌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구조랑 좀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정수기를 집에 내가 사가지고 놓고 내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에 사가지고 그러면 월 비용 안 내도 되니까. 근데 그 정수기를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렌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월 비용을 내면서 한 번에 많이 안 내도 돼서 비용 부담이 적고, 거기다가 그 코디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하죠? 필터 교체해 주잖아요. 그게 필터도 이 가격이 무시 못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내가 직접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렌탈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태양광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가지고 TPO를 많이 이용한대요. 예, TPO는 뭐냐면 자기 게 아니에요. 흔히 렌탈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주요 미국 태양광 시장이 안 좋았어요. 주거 형태가 막 설치업체도 파산하고. 근데 올해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PO가 점유율이 42, 그러니까 전체 태양광 주거 쪽에 42%까지 달성할 걸로 보고, 원래 대출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대출을 받아서 이 주택 소유자가 직접 했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잘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대출보다는 이제 TPO 방식으로. TPO는 어쨌든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이 많이 안 들어요. 예. 어쨌든 월 뭐 얼마씩 내면 되겠죠. 그리고 고금리 영향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대출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O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태양광 서비스기, 이걸 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예. 서드 파티 오너십. 예. 이 약자예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초기 설치 비용을 내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하나솔루션 실적이 좋았어요. 이거 설치량이 늘어가지고. 주택 쪽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좀 수혜를 받고 있고, 주거용 시장 내 모듈 점유율이 30%가 됩니다. 막강한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뭐 중국 기업들의 관세를 때리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도 하나솔루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왜 하나솔루션이 꼭 그 관세 때문에만 오른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걸 좀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주 오늘 좋았지만 조금 연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뭐 꼭 여기 최고원 연구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주 주가 일시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항공주가 대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근데 저는 근데 이미 그렇게 빠졌는데 나쁘게 볼 필요 있나요? 여기서 뭐 나쁠 게 뭐 있나요? 항공주가 이미 주가 다 박살났는데, 그죠? 그 상황에서 오랜만에 호재 나온 거 맞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환율 민감도가 높아요. 되게 높은 편이고, 돈은 어쨌든 잘 벌고 있고, PER은 낮고. 그래서 유류비 있죠. 지금 어떻게 됐죠? 유가 떨어졌죠. 거기에 그 달러 부채가 많아요. 이제 항공기를 리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 달러 부채가 35억 달러, 거의 4조가 넘고, 진에어가 2.3억 달러, 제주항공.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달러가 떨어져야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이자 비용이 줄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율 10원만 떨어져도요, 순이익이 대한항공이 350억이나 늘어납니다. 10원만 떨어져도.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1400, 그때 50원에서. 예, 물론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최소한 5, 60원 빠져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5 곱해보세요. 예, 한 2천억 가까운 이익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1,300원대에 머무는 순간 1,450원일 때도 돈을 버내삽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벌었는데 환율까지 떨어지고 유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수요는 꾸준하니까. 다만 이제 아직은 좀 실적도 확인할 게 있고, 대형 이 LCC 있죠. 저비용항공사 아직 사고 영향도 좀 있고 확인할 것들이 좀 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보다도 이미 불확실하니까 이미 빠졌잖아요. 이미 주가는 다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항공주는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돌았다는 신호는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항공산업은 이제 내년부터 합병을 해서 줄어들어요. 이게 경쟁자가. 이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항공산업,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대형사들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은 팔란티어가 이번에 뭐 실적 정말 좋았어요. 예, 좋았고, 근데 오늘 주가는 박살났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왜? 너무 비싸다고. 비싸서 빠진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서 빠진 거니까. 근데 내용은 좋아요. 대체 불가능. 이거 제가 강연회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마지막 날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에도 있죠. 팔란티어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AI 소프트웨어, AI 방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만들어 삼성도 씁니다. 삼성도 쓰고 수율 관리하려고.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전장을 지휘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쓰는 나라와 안 쓰는 나라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그래서 방산에서도 민간 기업에서도. 그래서 AI 진정한 가치는 자율주행 기업을 만드는 거래요. 예를 들면 사람의 생산성 50% 높이. 코파일럿은 뭐예요? 옆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란티어는 보조가 아니라 직접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에이전트 뭐예요? 비서 역할. 비서가 알아서 다 해요. 도움을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아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50배 올라간대요. 이걸 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고 AI 에이전트 미국 상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쟁 방식도 바꾸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정보 보고서를 분석해 목표를 찾아내고 참모 기능을 자동화하고 전장 상황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시작이다. 미국에서는 재산업화가 일어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팔란티어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입히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의 어떤 클라우드에 넣어가지고 입혀요. 그럼 수율 관리를 하거든요. 반도체 뭐가 잘못되고 막 이런 것들 효율성 이런 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CEO도 개인 투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팔란티어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모든 우방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불공평할 정도로 큰 우위를 제공하고 적대 세력에게는 반대로 불리함을 안기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투자해 주시는 분들, 각지에서 팔란티어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회사를 스케일업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우리는 종종 비판, 서구적 가치만을 지지하고 실적 중식 독특한 기업 문화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중에 3번째로 많이 갖고 있대요. 팔란티어를.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는데 저도 팔란티어를 개인적으로는 공부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다만 이제 비싸니까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비싸다. 좋은 건 아는데 이제 그게 고민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언제 투자해야 돼요? 그냥 장이 다 박살날 때. 그냥 팔란티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져. 저번처럼 4월 달에 미국 장이 대폭락을 할 때. 네, 그러면 팔란티어도 별 수 없이 빠지거든요. 실제 빠졌죠.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오를 때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아무튼 팔란티어의 그런 이제 내용 한번 설명해 드렸고 저런 기업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는 거고 한 가지 또 삼성전자는 대접을 못 받죠. 좀 안타깝지만 김영권 연구원의 의견에 저는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탈 보면 싼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HBM3 엔비디아 인증 아직 못 받았잖아요. 파운드리 2나노 저거 제대로 만들 수 있어? 두 가지 의심해요. 그러니까 안 가요 주가가. 이 중 하나라도 되면 이제 주가 급등합니다. 그래도 이걸 안 된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대단 견조하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잘 안 돼도 분기당 12조 원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고 9조 원 연구개발에 투자할 정도로 현금이 있어요. 매년 1년 만에 지금 현금을 12조 원 확보했어요. 왜? 갤럭시가 어쨌든 돈 벌어주거든요. 분기에 3조씩 벌어줘요. 갤럭시가. 네, 3조 봅니다. 1년에 10조 넘게 봅니다. 이 돈이 쌓여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적자는 아니잖아요. 메모리도 벌긴 하니까. 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이익 바닥 쳤고 실적 예. 최근에 메모리 가격 오르고 2분기는 1분기보다 좀 나을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의심은 하지만 예.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요. 결국 엔비디아 통과가 확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번에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오늘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답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인내심은 필요하다. 다만 나쁠 건 없고 결국에 언제 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 엔비디아 통과 같은 그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DLNC는 이제 이선일 연구원님이 뒤에 올해 공격적인 이익 가이던스 발표했고 2분기부터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좀 가고 있어요. 1분기 안 좋았죠. 근데 그건 다 알려진 내용이고 비싸게 이제 원가가 잡힌 프로젝트가 1분기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 2분기부터는 그런 원가 부담 있는 주택 현장이 줄어요. 마치 조선주처럼 예, 마진이 좋은 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선별수주 선별수주도 했고 현금 많고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하는데요. 그러니까 DLNC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예요. 가이던스 공격적으로 안 줍니다. 근데 갑자기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해버린 거예요. 올해 이만큼 할 거예요. 자신 있게. 그 얘기는 회사가 자신이 진짜 있는 거죠. 보수적인 회사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은 안 변하는데 기업은 바뀌죠. 근데 그 바뀔 때가 정말 무섭죠.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느냐,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한 분이 정말 DLNC도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진짜 4년 동안 물려 계셨대요. 근데 이게 최근에 또 밑에서 매집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수익 났다. 근데 수익 나니까 이제 그 고민이에요. 이거 팔아야 됩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이제 왜냐면 지금 주가도 비싼 건 아니고 사이클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물론 2만 원대부터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죠. 예, 아유 지겹기도 하고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이 위로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바코는 적자 났지만 나쁜 적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 인식을 2분기로 미룬 거죠. BOE, 중국 BOE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운송 장비 매출 인식 시점이 좀 2분기로 밀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언제 잡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뭐 적자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2분기에 실제로 수익을 좀 좋은 실적 내줘야 되고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와야 돼요. 예, 그거를 실제로 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JYP 엔터는 1분기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본 게임이고요. 이 JYP 엔터가 제일 못 갔죠. 왜냐면 실적 때문에. 근데 1분기는 안 좋아요. 더 딴따라는 예능, 비용 20억 더 반영되고 킥플릿이라는 이제 그룹이 데뷔했으니까 비용 들어가요. 다만 이제 이런 비용은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킥플립 지금 잘 하고 있고 엠믹스도 넥스지 이런 이제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계속해서 잘 해주고 있고 2분기에 드디어 스트레이키즈 대규모 공연 3분기 트와이스 신작 나오고 월드투어. 네. 다만 지금 약간 이제 JYP의 고민은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이후에 또 초대형 그룹을 내놔야 돼요. 이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이들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고 한알령도 기대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까지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공시가 그 두 개입니다. 현대미포 너무 올랐지만 아무튼 LPG 운반선 두 척 수주했어요. 한국으로 이제 LPG 운반선 하면 현대미포죠. 그래서 지금 발주가 시작이 됐고, 네. LNG 이어서 LPG도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특히 LPG 운반선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이게 수주 잔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주 잔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LPG 선박이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랐죠. 도이치모터스는 여기 권호수 회장님이 계속 매집은 하더라고요. 10만 주 나섰어요. 장내 매수하고 있어요. 중고차 회사인데 이번에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시가 방금 나온 거 중에 파크 시스템즈 아시죠? 파크 시스템즈 거기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예, 그 원자연미경 반도체 검사하는데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래서 한번 나왔고,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점검해. 지금 5시인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고요. 오늘 어쨌든 시장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살짝 이제 200일선 드디어 돌파했어요. 근데 원화가 정말 구조적으로 혹시 강해지면 국내 증시는 미국이 안 좋아도 계속 이제 견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관세 영향이 계속 기존보다는 더 심해지진 않을 거고 관세는 이제 낮아질 거거든요. 협상 통해서. 그래서 환율은 오늘 다시 1390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꺾였죠. 네, 환율은 꺾였고 일단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오늘 3,700억이나 들어왔어요.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부터 만약에 오르면 연기금은 팔겠죠. 연기금은 오르면 안 살 거예요. 방어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우리는 참 좋아요. 빠지면 연기금이 방어해주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외국인이 끌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다. 그리고 오늘 뭐 지역화폐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AI 이거 다 이재명 후보 관련주죠. 항공주는 뭐 오늘 아침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
로봇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방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시총을 이겨버렸어요. 현대차를. 예. 우주항공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 하나시스템, HVM, 예. 여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주들도 좀 흔들렸다면 오늘 좀 흔들렸죠, 사실. 예, 트럼프가 뭐 아니 영화의 관세를 왜 부과해요? 참 좀 황당합니다, 진짜. 창투사주들 좋았고요. 많은 오늘 건설주 특히 DLNC가 오늘 주도를 했어요. 근데 현대건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원전 때문에 좀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랐고, 다만 이번에 체코 원전의 그 건설해주는 회사는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결국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좀 아쉽지만 대우건설만 좀 빠졌고, 다른 건설주는 오늘 특히 환율 이제 하락, 자산가치 상승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LNG 관련주도 오늘 올랐고, 아까 맞아요. 그 어느 분이 미코 제가 이제 실적 그 한번 이제 뭐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LNG 쪽에 미코도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 자회사로 있는데 거기 LNG 관련주예요. LNG 발전소. 그래서 아까 한 분이 물어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 AI도 좋았고, 휴대폰 부품도 좋았습니다. 석유화학도 롯데케미칼, 유가 떨어지면 이쪽도 수혜줍니다. 그래서 오늘 금호석유 드디어 차트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 우리 차트 공부했죠.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예, 근데 거의 좀 돌파, 근데 거래가 좀 아쉽지만 차트상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예. 200일선 뚫었고요. 여기입니다. 직전 고점이. 여기고요. 직전 고점은 여기는 돌파했죠. 고점과 고점. 보통 우리가 예, 고점과 고점 연결하거든요. 여기도 돌파하고 직전 고점은 여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 한번 공부한 것처럼. 예. 근데 이 금호석유 올라간 이유는 아시죠? 예, 유가가 떨어지면서 예, 석유화학한테 호재입니다. 호재고, 금호석유는 이 안 좋은 업황에도 계속 이익을 내는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알고 차트를 보시면 훨씬 좋아요. 오늘 편의점도 많이 올랐고요. 풍력도 지금은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막 아까 CS인지도 물어보시던데 베스타스 실적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오늘 바이오는 이제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부과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 좀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 안 좋았고, 화장품 좀 빠졌고, 미국 수출 많이 하는 기업도 좀 안 좋았어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또 삼양식품, 예, SK바이오팜 이런 쪽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 빠졌고, 현대차 빠졌고, 근데 기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기아 답답하죠. 진짜 저건 가지도 않고 그냥 속 터지고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래서 투자하긴 진짜 편하죠. 아까도 물어보셔요. 기업 투자하기 괜찮은 자리 아니냐,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냐 아니냐 보다도 투자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별로 나쁠 게 없으니까. 하방이 되게 단단하죠. 돈 잘 벌죠. 배당 거의 8% 나옵니다. 7%, 8%. 싼데 더 싸지고 있고, 관세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나우락제 대부분 나왔고, 돈은 그래도 잘 벌고 있고, 예, 주주환원 잘해주고. 근데 왜 투자를 안 하죠? 안 가니까. 모멘텀이 있어야 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들은 이게 몇 달, 한 6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휴, 딴 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을 본다면 기아도 좋은 선택지가 되는데, 올해만 보면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정답일 수가 없는 게, 당장 2, 3개월 안에 난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내년, 내후년까지 여유자금이 있다. 그리고 배당만 해도 얼마냐? 7%. 그러다 나중에 현대차의 가치가 올라가면 기아나 관세가 혹시라도 더 안정화되면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 모르지만 그때쯤엔 또 수익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기아가 제일 좋은 선택지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누구한테는 아니지만 누구한테는 선택이 정답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항공주나 이런 이제 환율 관련주들 좋았고, 반면 SK바이오팜 좀 아쉽지만, 여러분도 또 들고 계신 분들 참 미국 성장하는데 안타깝지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바이오는 저는 괜찮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빠지는 건 좀 아쉽네요. 근데 또 저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엔캠이 안 좋았고, 코스닥에서는 코나아이 이제 테마주죠. 그 다음에 BHI, 파크 시스템 실적 괜찮았고, 덕산 네오룩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내일 또 못다한 내용들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